누나, 좀 살려줘요. 그 목소리는 마치 칼날이 가슴을 스치는 듯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지강호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입술은 마른 풀잎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손끝까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쫓기던 기억이 온몸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래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또 사고 친 거야? 은호는 본능적으로 다그쳤습니다. 강호는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숨을 몰아쉬다 겨우 말을 잇습니다. 깡패들이 돈 때문에 쫓아왔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숨겨줘. 순간 은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돈. 역시 또 돈이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반복된 문제. 가족이 무너질 만큼 고통을 겪고도 강호는 또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지역 카페 문이 쾅 열리며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야, 여기 있었네. 빚도 안 갚고 어디 도망 다니냐? 강호는 반사적으로 은호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은호는 동생을 감싸며 두 사내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여긴 제 카페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사내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나라고 봐줄 줄 알아? 이 새끼 손가락 하나쯤 잘라야 정신 차리지. 은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자를 거면 잘려. 잘릴만 하면 잘려야지. 하지만 내 동생 건드리는 순간 당신들 여기서 그냥 못 나가. 짧은 정적 끝에 사내들은 욕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카페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진짜 이번만 어떻게 좀 해줘. 은호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번만. 너 그 말 몇 번째인지 알아? 강호는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코인 투자했어. 다들 돈 번다길래 나도 될 줄 알았어. 처음엔 1,000,000원이었는데 이럴수록 더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2번, 3번 마지막엔 5,000,000원까지 불어났어. 다 날렸어.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0,000원. 그것도 은행이 아닌 사채라니. 그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우리가 너 때문에 몇 번이나 고생했는데 또 사채라니. 너 정말 우리 다 죽이려는 거야? 강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어. 성공하면 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누나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다는 고백. 그 속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깊은 열등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어려서부터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은호는 반듯하고 성실의 선생님과 부모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강호는 정반대였습니다. 숙제는 늘 미루고 시험은 벼락치기만 하다 낙제점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늘 은호야, 내 동생 좀 챙겨라라고 했지만 아무리 챙겨도 강호는 사고를 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그랬습니다. 은호는 반 대표로 성실히 달리기를 준비했지만 강호는 준비 운동도 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넘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투덜댔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그래. 난 잘할 수 있는데. 은호는 그런 동생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호의 운탓은 점점 한방 욕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중학교에선 시험 전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시험지를 백지로 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수업을 빼먹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한숨을 쉬며 늘 말했습니다. 강호는 마음은 착한데 욕심이 앞서서 그래. 그 말대로였습니다. 강호는 성실히 쌓아올리는 과정이 싫었습니다. 남들은 몇 년 걸려 이룰 걸 자신은 단 하루에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만 잘 터뜨리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잖아. 엄마도 누나도 더 이상 나 무시 못할 거야. 그게 그의 오래된 마음속 외침이었습니다. 늘 비교되는 누나, 집안의 기대를 독차지한 은호. 반대로 자신은 늘 문제아라는 꼬리표에 묶여 살았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투자였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코인으로 몇십만 원을 벌었을 때 그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봐, 나도 할 수 있잖아. 누나만 잘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상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코인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오늘 밤 그 결과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깡패들의 발소리, 문을 부수듯 열던 순간 그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는 흐느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더 이상 어른이 아니라 어린 시절 사탕 하나에 울던 소년 그대로였습니다. 은호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강호야, 너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였어?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 엄마한테도, 누나한테도. 난 항상 실패만 했잖아. 근데 이번엔 성공하면 나도 당당해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고백은 은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늘 비교당하던 동생. 자신은 성실하다는 이유로 칭찬받았지만 강호는 늘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오늘의 절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 어떡해. 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로 떨렸습니다. 강호는 바닥에 무너져 내린 채 흐느꼈습니다. 이제 끝났어. 누나,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저 사람들, 오늘 밤에도 올 거야. 은호는 동생을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어린 강호가 울며 누나, 나도 잘하고 싶어라고 말하던 기억. 엄마가 늘 한숨을 쉬며 은호야, 내 동생이 또 하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무릎을 꿇고 5천만 원 빚을 토해내는 동생의 모습.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호야, 이번만은 진짜 끝내자.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은.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또 다른 이번만을 찾아 헤맬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빠, 진짜 딱 한 번만 더 나오면 안 돼요? 수비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꼭 쥔 채 눈망울을 반짝였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이미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죠. 화면에는 방금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 그래프가 끝도 없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재였습니다. 지역의 친구로 평소엔 차분하고 무뚝뚝하기까지 한 그가 영상 속에서는 의외의 매력을 뿜어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봐요. 댓글 좀 읽어봐요. 수비는 성재의 팔을 잡아당기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훈남이다. 이런 오빠 있으면 구독각이지. 다음에도 꼭 나왔으면 좋겠다. 다 성재 오빠 얘기예요. 나 혼자 할 땐 이런 반응 없었잖아요. 오빠 때문에 터진 거라니까. 성재는 화면을 스치듯 보고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냥 잠깐 앉아서 얘기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수비는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고 그 모습조차 애교처럼 보였습니다. 오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것보다 훨씬 재밌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봐요. 오빠도 댓글 보면서 좀 뿌듯했죠? 성재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수비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봐요. 맞네. 오빠도 기분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영상에도 또 나와주세요. 제발요. 수비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나는 유튜버 아니야. 그냥 2번 도와준 걸로 충분하잖아. 더 이상은 너네 오빠가 알면 뭐라고 하겠어. 지역이 성격 알잖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비는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귀여운 애교가 묻어났습니다. 오빠, 2번 도와줬는데 3번째 못 도와줄 이유가 뭐예요? 3번은 채워야지. 안 그래요? 시청자들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성재는 팔짱을 끼고 수빈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빈아, 너 지금 점점 욕심내는 거 알아? 처음엔 그냥 재미 삼아 찍자고 했잖아. 맞아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진짜 반응이 오잖아요. 댓글 달리고, 구독자도 늘고, 광고 얘기도 들어오고 오빠도 알죠? 이런 기회 흔하지 않다는 거. 수비는 눈빛을 더욱 반짝이며 성재에게 다가섰습니다. 이건 그냥 제 꿈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잡은 기회예요. 근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오빠가 옆에 있어야 해요. 오빠는 제가 못 가진 걸 다 갖고 있거든요. 안정감,
신뢰감, 그리고 그냥 사람들 눈길을 끄는 매력. 순간 성재는 눈을 피하며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수빈은 장난스럽게 손을 뻗어 성재의 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요. 그 다음부턴 제가 약속해요. 오빠 편하게 찍게 해드릴게요. 제가 준비 다 하고 오빠는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돼요. 진짜요. 성재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2번이나 출연해준 것도 사실은 수빈의 집요한 부탁 때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카메라 앞에서 수빈과 마주 앉아 얘기하는 순간마다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묘하게 뿌듯함이 남곤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수빈아, 너 진짜 귀찮게 한다. 귀찮게 하려고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빈은 금세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랑 같이 찍으면 그게 그냥 즐겁거든요. 저도, 시청자들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제발. 성재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번 한 번만. 하지만 진짜 마지막이다. 순간 수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2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오빠 최고. 역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수빈은 금세 계획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볼 거예요. 오빠가 직장에서 겪은 일, 아니면 친구들이랑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요. 오빠가 얘기하면 진짜 리얼하게 들리거든요. 사람들이 더 빠져들 거예요. 성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수빈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욕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오히려 성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큰 욕심 내는 거다. 네. 근데 오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요? 수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오빠는 그냥 웃어주고 말만 해주면 돼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순간 성재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여동생으로만 보던 수빈이 아니라 스스로의 꿈을 위해 애원하고 부딪히는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마음을 숨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그 대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한 승리감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약속을 얻어낸 듯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카페 창고를 본격적인 작업실로 꾸민 지역은 요즘 들어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술기운에 의지해 허망한 밤을 견디던 그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몸을 움직이고 자재가 들어오면 직접 손을 대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견적을 설명하는 그의 눈빛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고 결과물이 손에 잡히듯 만들어질 때마다 그의 어깨는 한층 당당해졌습니다. 늘 방황하던 그가 이제는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조차도 믿기 어려울 만큼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지역을 바라봐야 하는 은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3가지만 지켜줘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말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지역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고객과 통화하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 공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손길, 예상치 못한 성실함이 담긴 표정을 보면 자꾸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스스로가 더 거슬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차갑게 대하고 싶은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역은 그런 은호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호를 향해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은호 씨, 혹시 시간 돼? 이거 도면 좀 봐줄래? 잠깐만. 이 색감 괜찮은지 의견 좀 줄 수 있어? 처음엔 단순한 부탁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탁은 잦아졌습니다. 은호가 카페 손님에게 차를 내리던 손길을 붙잡듯 도면을 들이밀고 퇴근하려던 길목에서 자재 견적서를 보여주며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은호의 속은 흔들렸습니다.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답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귀찮은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역의 관심과 신뢰가 싫지 않았습니다. 첫날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역의 웃음 섞인 말투는 은호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은호는 끝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 말에 지역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은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무심한 척했지만 창고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웃음과 전화 목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호에게 지역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떠나보냈다고 믿었는데 가까이 두고 보니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선을 긋고 더 무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이제야 자신을 찾은 듯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자신감은 은호를 향한 작은 부탁과 웃음 속에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호가 카페 문을 닫으려던 순간 지역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 자재 들어오는데 혹시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무거운 거 말고 그냥 체크만 좀 해주면 돼. 은호는 차갑게 무시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도와주면 안 돼. 그 순간 또 흔들리니까. 하지만 다음 날 은호는 창고에 들어오는 자재를 힐끗 보고 말았습니다. 지역은 혼자서 무거운 판재를 나르고 있었고 땀으로 젖은 그의 뒷모습은 의외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호는 결국 물 한 병을 꺼내 창고 입구에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무심한 척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은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점점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관심이 남아있어서 더 거리를 두려 했고 거리 두기가 실패할수록 더 화를 냈습니다. 반대로 지역은 그런 태도를 이상하게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에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은호에게 가끔씩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작은 부탁들이 은호의 하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손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은호는 무의식적으로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였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소리가 들리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갑게 선을 그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날 벌어졌습니다. 지역은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다 빗속에서 자재를 옮기느라 비에 흠뻑 젖은 채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우산을 들고 서 있다가 그 모습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젖으면 감기 걸릴 텐데. 은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은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할 일이 굴러가죠. 대신 은호 씨가 따뜻한 차 한 잔만 주면 더 힘날 것 같은데. 그 말에 은호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차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를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고 은호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미소와 젖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미 끝난 사람인데 왜 자꾸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3가지만 지켜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탁과 웃음, 따뜻한 시선이 은호를 향해 있었고 은호는 그것을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부탁해요? 저 싫어하는 거 안 보여요. 은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역은 잠시 멈칫하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싫어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호 씨뿐이라서. 그 순간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혔지만 심장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선긋기와 부탁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감정에 휘말려 있었고 지역은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은호에게서 얻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얽히고 설켜 있었고 작은 부탁 하나, 작은 미소 하나가 둘 사이의 거리를 넓히기도
좁히기도 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으며 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더는 다가오지 마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지역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끝내 붙잡고 있었습니다.